도시의 동쪽 끝,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잠 못 이루는 불빛을 드문드문 내뿜으며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이 낡은 건물들은 시간이 빚어낸 거친 흔적들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의 고단한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새벽 4시 30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최우진은 습관처럼 눈을 떴다. 그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 있는 듯한 쓸쓸함이 감돌았다.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가르고 창밖에서는 이른 새벽에 스산한 바람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우진은 익숙한 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홀로 준비하고 누구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자신의 낡은 트럭을 몰고 나서는 것. 그것이 지난 몇 년간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남은 차가운 밥과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단출한 아침 식사였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며 창밖을 응시했다. 창문 밖은 여전히 어둠이 짙었지만 저 멀리 도시의 중심부에서는 희미한 불빛들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화려하고 번잡한 그곳은 그가 매일같이 택배를 배달하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의 삶은 그곳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채 이곳 낡은 아파트 단지처럼 조용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듯 보였다. 식사를 마친 우진은 익숙하게 낡은 작업복을 집어들었다. 옷은 오래되어 해지고 땀과 기름때가 배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이 작업복은 유니폼이자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보호막이었다. 주머니 속에는 늘 작은 금속 도구 몇 개와 함께 손때 묻은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시계는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우진은 가끔씩 시계를 꺼내 극세사 천으로 먼지를 닦아내곤 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시계의 정교한 금속 표면을 어루만질 때면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잊힌 기억의 조각을 더듬는 듯한 아련함이었다. 이 시계는 그의 평범한 삶 속에 숨겨진 작은 비밀이었다. 아무도 이 시계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그에게 이 시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했다. 아침 5시, 그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택배 트럭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매일같이 그의 발이 되어주었다. 트럭의 외관은 지저분하고 흠집투성이었지만 엔진 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힘찼다. 그는 매일 밤 트럭의 엔진룸을 열고 꼼꼼히 점검하고 기름칠을 했다. 마치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습관은 그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배달부가 아님을 짐작게 했다. 그는 기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세한 손놀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트럭은 그의 비밀 요새이자 그를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우진은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낡은 트럭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도로는 아직 한산했다. 그는 매일같이 같은 경로를 따라 도시의 번화가로 향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아스타시티 아파트 파안리였다.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로. 그곳에는 부유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타시티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었다.
화려한 로비, 잘 정돈된 정원, 최신 시설을 갖춘 주민 편의시설들은 그가 사는 낡은 아파트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늘 이곳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주민들은 그를 물건이나 나르는 천박한 배달부 정도로 취급했다. 그들은 경비실을 통해 택배를 받거나 그가 직접 아파트 문 앞까지 가져다줘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아예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무시하기도 했다. 특히 김민주는 그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주민 중 한 명이었다. 김민주는 스타시티 아파트의 젊은 입주자 대표였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오만한 청년이었다. 그는 항상 값비싼 정장 차림에 이마를 깐 헤어스타일과 명품 시계를 자랑하듯 차고 다녔다. 그의 얼굴에는 늘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고급 스포츠카 앞에서 낡은 택배 트럭을 대충 세워둔 우진을 볼 때마다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쯧, 저런 낡은 차로 저렇게 꾸역꾸역 살아서 언제 사람 구실할까? 그는 친구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우진을 조롱했다. 그는 우진에게 한 번도 존댓말을 쓴 적이 없었고 늘 반말과 명령조로 대했다. 그는 우진을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 했다. 민준의 눈에는 우진의 묵묵함이 그저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만 비쳤다. 그는 우진이 숨기고 있는 재능은커녕 그의 인간적인 면모조차도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 우진은 그들의 조롱과 무시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늘 무표정이 감돌았고 그의 눈빛은 고요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택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배달했다. 그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지만 우진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들의 무시가 익숙했다. 아니, 오히려 그 무시가 그에게는 일종의 안전망이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원했던 삶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격리시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진은 스타시티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택배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낡은 트럭 옆으로 최신형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지아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여성으로 한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였다. 지아는 요즘 스타시티 아파트를 둘러싼 수상한 움직임을 취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이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과 관련된 잡음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조용히 잠복 중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아파트의 재개발 뒤에 뭔가 큰 사건이 숨겨져 있다고 속삭였다. 지아는 우진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그의 낡은 트럭과 해진 작업복, 그리고 주민들의 노골적인 무시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동시에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택배기사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했다. 지아는 강대호가 이 지역 재개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강대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우진을 비롯한 이곳의 평범한 이들이 강대호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모든 배달을 마치고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천근망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의 시선은 천장에 금이 간 자국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는 그 단조로움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어두웠던 과거, 그리고 그 재능 때문에 겪었던 끔찍한 사고는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떤 사건에도 얽히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봉인한 채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스타시티 아파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불안감과 좌절을 목격했다. 특히 자신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도 재개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소문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낡은 동네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고독한 삶은 곧 거대한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랑의 중심에는 박태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태수는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 건설 기업 태수 건설의 회장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인물이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층 빌딩과 화려한 아파트 단지들이 솟아났다. 그는 돈과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냉혈한 사업가였다. 그의 얼굴에는 늘 차가운 미소와 함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자신의 야망을 채워왔다. 박태수는 스타시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이 지역 전체를 초고층 복합주거 단지로 재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곳의 낡은 건물들과 역사적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오직 더 큰 이윤과 더 화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지역의 땅을 비밀리에 매입하며 사전 작업을 해왔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진의 아파트 단지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수하들은 이미 우진의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주변 낡은 건물들의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이전을 종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협박과 회유를 일삼으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우진의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재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붉은 글씨로 쓰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재개발이라는 문구는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낡은 공장들의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정겨운 골목길은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우진은 이 모든 변화의 조짐을 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느꼈다. 그의 고독한 평화는 깨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와 재능이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우진의 낡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재개발 소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박태수 회장이 이끄는 태수건설은 거대한 자본의 힘을 앞세워 압박을 가해왔고 주민들은 점차 깊은 불안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우진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웃들의 변화하는 표정을 보며 자신의 고독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가를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낡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드리운 근심, 세탁소 아저씨의 지쳐 보이는 어깨,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흔들리는 눈빛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진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박태수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강행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의 수하들은 매일 아파트 단지를 찾아와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어차피 곧 철거될 건물인데 보상금이라도 받고 떠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했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법적 절차와 강제 집행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주민들은 갈등하고 분열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 사이에도 불신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했고,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스타시티 아파트 주민인 김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비웃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우진의 낡은 아파트 단지 재개발 소식을 접하고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런 낡아빠진 동네는 진작에 사라졌어야지.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할까. 그는 자신의 부유함과 우월감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삼았다. 민주는 박태수 회장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다며 추진하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때로는 앞장서서 우진과 같은 하찮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의 오만함은 더욱 심해졌다. 이지아 기자는 박태수 회장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시작했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지역을 개발하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지아는 박태수 회장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젊은 기자였다. 그녀의 눈에는 박태수 회장의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이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는 언젠가 우진의 아파트 단지도 박태수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설명회차가 마을 회관에서 열렸다. 태수건설 측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미래라는 이름의 환상을 제시했다. 이곳에 최첨단 복합주거 단지가 들어서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리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은 가난하고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설명회장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다. 낡은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우리가 평생을 여기서 일궈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이 돈으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란 말이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세탁소 아저씨도 분노의 찬 목소리로 거들었다. 이곳은 우리 삶의 전부요. 당신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보는군. 설명회장을 찾은 박태수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연단에 올라섰다. 어르신들, 제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모두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김민준을 흘끗 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듯했다. 김민준은 박태수의 연설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때 박태수 회장은 최후의 압박을 가했다. 그는 커다란 서류 가방 하나를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는 오늘까지 재개발 동의서를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정부와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금은 물론
모든 것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동의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역력했다. 이경수는 마을 회관 뒤편에 조용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졌다.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돼. 내 침묵은 모두를 지키기 위한 거야.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속삭였다. 다시 그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그 실패, 그 악몽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저것은 불이야. 내가 저들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외쳐댔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를 옥죄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모습을 통해 그의 본능적인 정의감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오랜 침묵은 사실,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동시에 그를 억압하는 족쇄였다. 설명회가 끝나고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한 채 지친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어깨는 슬픔과 체념으로 축 처져 있었다. 그들은 혼자였다. 그들은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천재적인 기술자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그의 오랜 사명감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 감춰진 비밀 도구들을 꽉 움켜쥐고 조용히 마을 회관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마을 회관 앞에 홀로 서 있는 박태수 회장을 발견했다. 박태수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만족스러운 듯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민준이 서서 박 회장을 거들고 있었다. 역시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런 하찮은 것들은 원래 한 방에 정리해야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탐욕이 가득했다. 그는 이경수에게 한때 던졌던 경멸 어린 시선처럼 무심하고 오만한 태도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우진을 향했다. 우진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졌다. 박태수는 떠나기 위해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때 우진은 조용히 박태수에게 다가갔다. 박태수는 우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우진은 박태수 회장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박태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저 택배 기사 놈이 무슨 일이야? 우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하여 박태수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 우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리고 어눌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박태수는 우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지아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 오르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에게 다가가 질문을 퍼부었다. 회장님, 이 재개발 프로젝트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주민들의 보상금은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박태수는 이지아 기자를 무시하며 차에 오르려 했다. 비켜요. 기자 양반 나는 바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이지아는 박태수가 서둘러 차에 오르는 것을 보며 그가 뭔가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은 박태수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 꽂혔다. 그 안에는 분명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우진을 흘끗 보았다. 우진의 눈빛은 무언가 단호한 결심을 한 듯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지아가 박태수를 막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날은 단순한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최우진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과묵한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맞서 싸우고 마을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어눌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재능과 과거가 드러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낡은 트럭은 단순한 택배 트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중요한 도구가 될 터였다. 김만식 고물상의 낡은 간판은 바람에 삐걱거렸고 가게 안은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래된 가구, 빛바랜 책들, 녹슨 도구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덩치 큰 금고 하나가 위용을 자랑하듯 버티고 서 있었다. 금고는 수십 년간 수많은 물건들의 무게를 견뎌온 듯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색이 발해 있었다. 잠금 장치는 굳게 닫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다이얼은 이제 돌리기도 쉽지 않았다. 김만식 아저씨는 그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벌게 달아올랐고 콧수염은 땀방울로 축축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고물상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이 금고만큼은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젠장 이 망할 금고가 왜 안 열리는 거야? 만식 아저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금고의 다이얼을 연신 돌려댔다. 그의 손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동네에서 좀 한다는 자물쇠의 기술자들을 죄다 불러 모았다. 심지어 멀리서 온다는 금고 전문가에게 거액을 주고 출장을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그 누구도 이 낡은 금고의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다. 이건 완전히 고철덩어리야. 이걸 부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에 있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만식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 금고 안에는 그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 평생 고물상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현금은 물론 그가 가장 아끼는 골동품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서가 있었다. 바로 이 지역의 땅 소유권에 대한 핵심 증거 서류였다. 글로벌 홀딩스와 강대호는 이 공장지대 전체를 헐값에 매입하려 했고 만식 아저씨의 땅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대호는 그 증거 서류가 사라지면 만식 아저씨를 포함한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토지 소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만식 아저씨는 며칠 전 그 서류를 꺼내 확인하려다가 실수로 금고를 닫아버렸고 그 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고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는 금고를 부수려고도 시도했지만 그렇게 되면 안의 서류들이 모두 훼손될 위험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경수를 비웃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주변에는 호기심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낡은 식당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세탁소 아저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만식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김만식 아저씨가 평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처지임을 직감했다. 이 금고의 내용물은 비단 김만식 아저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서류는 공장지대 소상공인들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 섰다. 강대호 CEO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와 함께 젊은 건축가 유혜린도 내렸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강대호의 뒤를 따랐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대호가 이곳을 찾은 진짜 목적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아이고, 김만식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강대호는 일부러 능글맞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의 눈은 이미 금고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김만식의 금고에 중요한 서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자신들의 계획에 이용할 속셈이었다. 아니, 강 대표님, 이놈의 금고가 영 말을 안 들어서요. 만식 아저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강대호는 비웃듯 말했다. 낡은 금고는 그저 고철 덩어리일 뿐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은 제때 버려야 합니다. 안에 혹시 쓸데없는 오래된 계약서라도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의 말은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위협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만식 아저씨를 약 올리며 그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경수였다. 그는 김만식 고물상 건너편 자신의 낡은 용접 공장 문턱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낡은 금고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김만식 아저씨의 절박함, 그리고 강대호의 비열한 웃음을 모두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움켜쥐었다. 상자 속에는 그의 비밀 도구들이 있었다. 강대호는 만식 아저씨를 향해 쐐기를 박았다. 김 사장님, 이주 동의서에 서명만 하시면 이 금고 안의 내용물이 어떻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낡은 동네는 곧 사라질 텐데요. 미련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김만식 아저씨는 완전히 좌절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이 지역 사람들의 운명이 이 낡은 금고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희망을 놓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이경수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흐르는 듯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누구도 그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금고 앞으로 다가섰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 용접공 아저씨가 왜 저기로 가? 또 고양이 밥이라도 주러 가나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만식 아저씨 역시 그를 힐끗 보고는 저 녀석은 또 왜 저러나 하고 한심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대호는 경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수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경수는 아무 말 없이 금고 앞에 섰다. 그는 금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낡은 다이얼과 자물쇠, 그리고 금고의 이음새를 스캔하듯 살폈다. 그의 눈동자는 금고의 모든 미세한 흠집과 흔들림을 포착하는 듯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금고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툭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지만 경수에게는 금고 내부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소리였다. 그는 귀를 금고에 가까이 대고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집중했다. 그의 표정은 고도로 집중한 장인의 얼굴이었다. 마치 그가 금고와 대화하는 듯이. 강대호는 그 광경을 보고 피식 웃었다. 저런 낡은 고철 덩어리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당장 비키세요. 그는 경호를 불러 경수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경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의 도구들은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그중 가장 얇고 긴 금속 도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도구를 쥔 채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 도구를 금고의 자물쇠에 구멍에 넣어 조심스럽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경수에게로 향했다. 김만식 아저씨는 그의 손에 든 정교한 도구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동네 사람들도 웅성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강대호는 경수의 행동에 처음으로 흥미를 느낀 듯했지만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쇼를 하는군. 저런다고 열릴 리가 없지. 경수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금괴만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다이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는 미세한 소리와 진동을 감지하며 다이얼의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어 나갔다. 딸깍, 딸깍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경수는 숨을 죽이고 모든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의 동작은 느리지만 거침이 없었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그가 금고의 암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다.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흘렀다. 5초, 6초, 7초.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유혜리는 경수의 섬세한 손놀림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모습에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어떤 장인의 영혼을 보았다. 강대호는 서서히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10초가 지났을 때 찰칵 하는 명확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경수는 조용히 손을 떼고 다이얼을 한 번 더 돌렸다. 그리고는 금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당겼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종이 서류 뭉치와 함께 묵직한 돈다발, 그리고 빛바랜 골동품 시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서류들은 아무런 훼손 없이 온전한 상태였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금고와 경수를 번갈아 보았다. 김만식 아저씨는 충격과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눈은 토끼처럼 커졌고 얼굴은 희게 질렸다. 어떻게... 저게 열렸어. 그는 겨우 말을 토해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비웃던 보잘것없는 용접공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저 아저씨가 이걸 열었어. 대박이다. 10초 만에 금고를 열었다고.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경이로움과 감탄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어눌한 용접공의 숨겨진 재능을 목격한 것이다. 강대호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경수의 행동에 충격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고 안에 담긴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더욱 당황했다. 그의 야심찬 계획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경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에는 경멸을 넘어선 노골적인 적개심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저 차를 그냥 두어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제거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불길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경수를 향한 질투와 공포가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다. 유혜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경수의 능력에 경외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강대호의 비열한 표정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대호에 대한 회의감과 경수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경수가 단순한 용접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의 손에 든 도구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경수를 향해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경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열린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자랑스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멀리 있는 자신의 공장으로 향했다. 마치 그의 세상은 금고가 열리는 순간 잠시 확장되었다가 다시 그의 고독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비밀이 아니었다. 세상은 이제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금고가 열린 순간 고물상 앞을 에워쌌던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이제 이경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무시 대신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김만식 아저씨는 여전히 벌어진 금고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희게 질려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알고 지낸 무시하고 비웃었던 과묵한 용접공의 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에 충격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저 아저씨가 그걸 진짜로 열었어. 저 손놀림 봤어. 마치 마법 같았어.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대체 누구시지?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감탄의 목소리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이경수의 비범한 재능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대호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마치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일렁였다. 그의 야심찬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금고 안의 서류가 무사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경수를 노려보았다. 강대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낡은 금고 따위야 누구나 한두 번 만져보면 열 수 있는 법이지. 그는 애써 경수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다. 자, 경호원들 쓸데없는 구경은 그만하고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야.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그의 눈빛은 경수에게 네가 감히 내 계획을 망치려 드는 것이냐고 경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강대호의 말에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수를 중심으로 웅성거렸다. 그때 강대호의 옆에 서 있던 유혜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경수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어딘가 모를 죄책감. 그녀는 강대호의 뒤에 서서 그의 지시를 따랐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경수에게서 강대호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장인의 모습을 보았다. 잠시만요. 대표님. 유혜리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강대호를 불렀다. 강대호는 그녀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유혜리는 경수를 향해 걸어갔다. 저 괜찮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녀는 경수에게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경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유혜린의 진심을 읽어내는 듯했다. 강대호는 유혜린의 행동에 격분했다. 유혜린 팀장,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당장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강대호는 유혜린이 자신의 편에 서서 경수를 견제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경수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었다. 이 상황은 강대호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때 김만식 아저씨가 정신을 차리고 금고 안에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이거 내 땅 문서. 내 땅 문서가 그대로 있어 세상에 그는 기쁨과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는 경수를 향해 달려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경수 씨,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경수를 향해 고개 숙여 절이라도 할 기세였다. 김만식은 이제야 경수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경수의 묵묵함과 초라한 외모 뒤에 숨겨진 엄청난 재능과 인간미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의 편협하고 실리적인 태도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금고 안에 있던 서류 중 일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서류들은 글로벌 홀딩스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의 토지 소유권과 이주 보상에 대한 유리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었다. 강대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그의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수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김만식의 감사 인사도, 동네 사람들의 환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열린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서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소동과는 관계없는 제3의 인물인 듯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 과거의 어떤 끔찍한 사건이 그의 재능을 봉인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봉인을 깨뜨렸다. 강대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저 차를 당장 조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뒷배경을 파악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그는 비서에게 귓속말로 지시를 내렸다. 그의 눈은 음모로 번뜩였다. 그는 경수를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용접공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자신의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경수가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재능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 뒤에 어떤 숨겨진 의도나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경수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강대호는 즉시 경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다. 그는 경수가 단순히 금고를 여는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꼈다. 강대호는 경수의 평판을 훼손하고 그를 이 지역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경수를 불안정한 인물이나 전과자로 몰아가려는 음모를 꾸몄다. 며칠 후 공장지대에는 이경수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저 용접공 아저씨,
옛날에 큰 사고를 쳤대. 어떤 큰 금고를 열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니면 사기꾼이라던데 그 금고도 짜고 친 거 아닐까? 소문들은 강대호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다. 소문은 점차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경수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믿었던 김만식 아저씨조차 흔들렸다. 유혜리는 이 모든 소문들을 듣고 경악했다. 그녀는 경수가 금고를 열었던 순간의 장인 정신과 그의 고요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대호가 꾸민 음모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대호의 냉혹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기업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수의 과거를 조사하는 강대호의 지시를 들었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강대호 몰래 경수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쩌면 이경수가 자신에게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유일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경수는 자신을 둘러싼 변화의 소용돌이를 모두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시선, 김만식 아저씨의 복잡한 표정, 그리고 멀리서 자신을 감시하는 강대호의 그림자까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두려 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다. 그의 과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금고를 열었지만 그로 인해 그의 숨겨진 삶의 문 또한 활짝 열려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묵한 용접공으로만 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불의에 맞서기 위해 싸워야 할 운명에 놓였다. 그의 손에 든 정교한 도구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듯이 그의 삶 또한 단순한 용접공의 삶이 아니었다. 김만식 고물상에서 금고가 열리고 며칠이 흘렀지만 공장지대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이경수가 10초 만에 금고를 열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강대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경수는 다시금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시선과 싸워야 했다. 그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은 점차 숨겨진 사기꾼이라는 의심으로 변질되어 갔다. 김만식 아저씨는 경수를 믿으려 애썼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경수에게 직접 물어보려 했지만 경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이들에게는 신뢰의 증거였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강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비웃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경수를 향한 여론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계획은 거침없이 진행될 터였다. 글로벌 홀딩스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더욱 빠르게 추진했다. 건설 장비들이 속속 공장지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고 낡은 건물들을 허물기 위한 철거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낮은 보상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강대호는 그들의 절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 모든 절망의 정점은 다가오는 다밭 공장, 지대 재개발, 착공식이었다. 강대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모든 반대 세력을 완전히 짓밟을 계획이었다. 그는 언론과 정치인들을 대거 초청하여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 그에게 이 착공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의 거대한 제국을 선포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강대호는 특히 이 행사에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거대한 산업용 파쇄기를 전시장 한쪽에 설치했다. 이 파쇄기는 낡은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를 순식간에 가루로 만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착공식에서 직접 그 파쇄기를 시연하며 구시대의 잔재들을 제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생각이었다. 착공식 전날 밤, 경수는 자신의 낡은 공장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길고양이가 그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경수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내일 벌어질 일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자신의 공장은 곧 철거될 것이고 함께 삶을 이어온 이웃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의 도구들은 그의 손에 익숙하게 잡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이 도구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유일한 고리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잊으려 했던 과거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재능 때문에 벌어졌던 끔찍한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던 기억. 그는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타인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나서면 또다시 누군가가 다치게 될까? 그의 내면은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다음 날 아침, 공장지대는 축제 분위기 대신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형 천막이 설치되었고 연단에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위대한 시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강대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화려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미소는 오만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정치인들과 투자자들이 그의 연설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무대였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강대호는 거대한 산업용 파쇄기 앞으로 다가섰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낡은 과거를 부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낡은 공장지대는 이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파쇄기 작동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던 군중 속에서 김만식 아저씨가 갑자기 비집고 나오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금고에서 되찾은 바로 그 핵심 증거 서류였다. 그는 착공식 현장에 서류를 가져와 강대호의 거짓말을 폭로하려 한 것이다. 강대호,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여기 이 서류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어. 김만식 아저씨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김만식의 등장에 강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저 노인을 당장 끌어내.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김만식에게 달려들었다. 김만식은 서류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압도적인 수에 밀려 결국 서류 뭉치를 놓치고 말았다. 강대호는 비웃듯이 말했다. 낡은 종이 쪼가리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의 말과 동시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김만식의 손에서 벗어난 서류 뭉치를 날려버렸다. 얇은 종이들은 마치 낙엽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리고 서류 뭉치는 기어코 강대호가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겠다며 설치해 놓은 거대한 산업용 파쇄기에 투입구로 떨어져 들어갔다. 안 돼, 안 돼. 김만식 아저씨는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그에게는 그 서류가 목숨과도 같았다.
파쇄기는 이미 육중한 소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며 낡은 철골 구조물 잔해들을 갈아버리고 있었다. 서류 뭉치는 서서히 파쇄기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그의 평생이 걸린 증거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경악했다. 몇몇은 소리쳤고 몇몇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다. 강대호는 승리했다는 듯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유혜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강대호의 비열한 모습에 구역질이 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경수를 바라보았다. 경수는 군중의 가장자리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금고를 열 때처럼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듯했다. 파쇄기의 굉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서류 뭉치는 이제 거의 파쇄기 안으로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1초, 2초, 김만식은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서류와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이때 이경수가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 같았다.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파쇄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위험해, 저러다 죽어. 강대호는 눈을 크게 뜨고 경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경수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는 파쇄기 주변에 서 있던 경호원들을 간발의 차이로 피해냈다. 그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거대한 기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파쇄기의 톱니바퀴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몸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대로 갈려버릴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비밀 도구들을 꺼냈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얇고 길며 끝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특이한 형태의 도구였다. 경수는 파쇄기의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겉으로 보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비상정지장치의 위치까지 명확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파쇄기 안으로 최대한 밀어 넣었다. 뜨거운 금속 열기와 굉음이 그의 고막을 찢을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류 뭉치는 거의 다 빨려 들어간 상태였다. 그는 오른손에 든 도구를 파쇄기의 좁은 틈새로 집어넣었다. 그의 손은 마치 정밀한 로봇처럼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그는 도구 끝으로 파쇄기의 비상정지 레버를 정확하게 걸었다. 삐빅 하는 전자음과 함께 파쇄기의 굉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정지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파쇄기가 멈춘 순간 경수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뻗어 파쇄기의 톱니바퀴 사이에 위태롭게 걸려있던 서류 뭉치를 간신히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손바닥을 톱니바퀴에 긁힌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류를 굳게 움켜쥔 채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강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완벽한 무대가 이 한 명의 용접공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경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자신이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김만식 아저씨는 흐느끼며 경수에게 달려갔다. 이경수 씨, 괜찮소.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마워. 그는 경수의 피 묻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종용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의 서류는 구겨지고 찢겼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박수 소리가 공장지대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경수의 진정한 능력과 용기를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유혜리는 눈물을 흘리며 경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대호의 비열함과 경수의 용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대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경수의 행동은 그녀의 양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경수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몸은 피로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했고 불의에 맞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손에 든 피 묻은 서류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이 공장지대 사람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증거가 되었다. 경수의 활약으로 착공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대호의 야심찬 계획은 첫 번째 큰 난관에 부딪혔다. 파쇄기에서 구출된 서류 뭉치는 김만식 아저씨의 손에 들려 있었고 이는 공장지대 소상공인들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강대호의 독선적인 태도와 파쇄기 사고를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빠르게 강대호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글로벌 홀딩스의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대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분노는 오직 한 사람, 이경수에게 향했다. 강대호는 비서실을 불렀다. 당장 이경수라는 자의 모든 정보를 캐내 뒷조사든 뭐든 상관없어. 그의 약점을 찾아내 이 일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와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수를 철저히 응징하려 했다. 강대호는 경수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비범한 능력 뒤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공장지대에는 이경수에 대한 더욱 악의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강대호가 고용한 사설 탐정들이 경수의 과거를 파헤쳐 과장하고 왜곡된 정보를 흘린 것이었다. 저 용접공 사실은 금고털이범이었대. 예전에 큰 은행을 털려다가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갔다 나왔다는 소문도 있어.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던데 위험한 인물이 분명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경수를 영웅으로 칭송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싸늘하게 변해갔다. 김만식 아저씨는 처음에는 경수를 믿었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문에 결국 흔들리고 말았다. 그는 경수를 피하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도 점차 경수를 멀리했다. 경수는 다시 고독한 섬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느꼈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강대호의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유혜리는 달랐다. 그녀는 경수의 눈빛에서 사기꾼의 비열함이 아닌 굳건한 신념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강대호가 퍼뜨린 소문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양심은 강대호의 비열한 행동에 더욱 크게 요동쳤다. 그녀는 강대호가 시킨 경수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다른 방향으로 진행했다. 그녀는 경수의 과거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유혜리는 경수의 낡은 용접 공장을 찾아갔다. 공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경수는 홀로 작업대 앞에 앉아 자신의 비밀 도구들을 만지고 있었다. 유혜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시죠? 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안녕하세요. 이경수 씨. 저는 글로벌 홀딩스의 유혜린입니다. 지난번 착공식에서 뵈었죠. 유혜린은 자신을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그녀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경수는 그녀를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강대호 씨의 사람이 왜 이곳에?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담겨 있었다. 유혜리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경수 씨에 대한 소문,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소문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경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혜리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경수 씨는 과거에 정의로운 자물쇠의 기술자로 불렸더군요. 당신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숨긴 금고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과거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는 잊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들통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유혜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5년 전 당신이 개입했던 대형 비자금 금고 해체 작전 중 동료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더군요. 그 이후로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숨어든 것이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경수는 침묵했다. 유혜린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작은 상자를 움켜쥐었다. 그 상자 속의 도구들이 그에게는 영광이자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었다. 유혜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사고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 그것은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였고 당신은 오히려 동료를 구하려다 큰 부상을 입으셨더군요. 하지만 언론은 당신을 비난했고 당신은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유혜리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파일을 꺼내 경수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밝혀줄 증거들이죠. 그녀는 다시 강대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강대호 대표는 당신의 과거를 악용하여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공장지대 사람들의 희망을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대규모 언론 플레이를 통해 당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고가 아닌 당신의 삶을 부수려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경수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강대호의 비열한 음모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경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유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경수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대호를 막아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윤뿐이고 그를 막지 않으면 이 공장지대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강대호에 맞서 싸워주세요.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의를 믿습니다. 경수는 유혜린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오랜 시간 혼자였고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왔다.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유혜린의 눈빛에는 강대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심과 연민,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제가 뭘 할 수 있죠? 경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미약하나마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혜린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강대호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 지역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의 모든 거래 기록을 파헤쳐야 합니다. 저는 강대호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또 다른 금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경수 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경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금고, 그의 가장 큰 재능이자 동시에 그를 올가맨 과거의 상징. 그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자신의 손에 감춰진 도구들의 무게를 다시금 느꼈다. 그 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하고 단호했다. 유혜린은 지도를 펼쳐 한 곳을 가리켰다. 강대호의 비밀 은신처입니다. 경비가 삼엄하고 아무도 그곳의 금고는 열 수 없을 겁니다. 경수는 지도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금고의 구조와 침투 경로, 그리고 예상되는 난이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가상의 자물쇠를 만지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천재적인 기술자의 본능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었다. 좋아요. 제가 열겠습니다. 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의 고독한 삶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혜린은 경수의 결심에 안도했다. 그녀는 경수에게서 강대회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용기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쩌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씨,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유혜린은 진심으로 경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거대한 적에 맞서 싸워야 할 공동의 운명이 얽혀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뜻밖의 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공장지대에는 여전히 강대호가 퍼뜨린 소문이 떠돌고 있었지만 이경수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돌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어깨는 펴졌다. 그는 다시 자신의 낡은 용접 공장으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용접 불꽃은 단순히 쇠를 녹이는 불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결심과 희망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는 불꽃이었다. 강대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이경수가 소문과 고립 속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한 명의 용접공과 자신이 가장 믿었던 측근 중 한 명이 손을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작은 불씨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제국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이경수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둔 나무 상자를 만졌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와
그의 재능,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사명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용접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선택받은 자였다. 그와 유해린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이제 강대호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작전에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대호의 음모와 유해린의 양심적인 방역으로 이경수는 다시금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의 어두웠던 과거는 유해린 덕분에 점차 빛을 보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유해린과의 뜻밖의 동맹은 경수에게 잊고 지냈던 정의감과 책임감을 다시 일깨웠다. 강대호의 비자금 금고를 여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수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경수와 유해린은 비밀스럽게 작전을 모의했다. 유해린은 글로벌 홀딩스 내부에서 얻은 강대호 비밀 은신처의 도면과 경비 시스템 정보를 경수에게 넘겨주었다. 은신처는 도시 외곽의 으슥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 건물로 위장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숙련된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강대호의 비밀 금고는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2중 3중의 잠금 장치와 레이저 센서, 압력 감지기 등 온갖 최신 기술로 보호되고 있었다. 이 금고 안에는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대호는 이 금고를 절대 열리지 않는 요새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경수는 유해린이 가져온 도면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도면 위에 복잡한 기호와 숫자를 그려 넣으며 금고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침투 경로와 해체 방법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유해린은 그의 비범한 분석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경수가 단순히 금고를 여는 기술자가 아니라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설계자임을 깨달았다. 이 금고는 보통 금고가 아니군요. 경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흥분과 도전의식이 섞여 있었다. 최신 보안 기술과 구식 자물쇠에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대호가 과거에 자신이 벌인 일들을 숨기기 위해 특수 제작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강대호 대표는 이런 일의 전문가들을 고용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절대 열리지 않는 금고라고 호언장담했죠. 유혜린이 말했다. 경수는 자신의 손에 든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의 비밀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필요한 것을 골라냈다. 날카로운 핀셋, 미세한 드릴, 특수 제작된 광학 장비 등이었다. 그의 손길은 정교하고 섬세했다. 유혜린은 그의 도구들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다. 그것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다. 침투는 혼자 하시는 건가요? 유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작업은 혼자가 편합니다. 발자국이 적을수록 좋죠.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유혜린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사고를 떠올리며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유혜린은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외부에서 경수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글로벌 홀딩스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경비 인력의 배치 시간과 순찰 경로를 파악했고 비상시를 대비해 탈출 경로와 지원 계획을 면밀히 세웠다.
그녀는 강대호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보 채널을 통해 경수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작전 당일, 밤은 깊었고 도시는 고요했다. 경수는 낡은 작업복 대신 어두운 색의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늘 그렇듯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공장 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용했다. 길고양이가 그의 발치에 다가와 몸을 비볐지만 경수는 말없이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혜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강대호의 비밀 은신처 주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대호의 탐욕을 막고 이 공장지대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경수와의 무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신하며 그의 움직임을 안내했다. 경수 씨, 1번 출입문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경비가 순찰 중이라 3분 후에 비어있는 틈을 타서 들어가세요. 유혜린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경수는 유혜린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낡은 창고, 건물 주변의 철조망을 능숙하게 넘고 경비원의 시야를 피해 건물 외벽을 따라 이동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 같았다.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훈련받은 특수요원 같았다. 그는 낡은 창문 틈을 비집고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쇠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경수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낡은 공장인 양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는 유혜린의 지시에 따라 복잡한 통로를 지나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하에는 더욱 삼엄한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경수 앞에는 레이저 센서가 그물망처럼 깔려 있었다. 하나의 빗줄기라도 건드리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모든 문이 잠길 것이었다. 경수는 잠시 멈춰서서 센서의 패턴을 분석했다. 그의 눈은 레이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했다. 그는 몸을 낮추고 고개사처럼 유연하게 레이저 센서들을 피해 나갔다. 그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완벽했다. 유혜리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레이저 센서를 통과하자 거대한 강철문이 경수를 가로막았다. 문은 두껍고 육중했으며 수십 개의 자물쇠와 다이얼, 그리고 지문 인식 장치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강대호의 비밀 금고였다. 문에는 최첨단 전자식 잠금 장치와 함께 오래된 방식의 기계식 다이얼 잠금 장치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강대호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과거의 기술까지 동원하여 방어를 강화한 것이었다. 경수는 강철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그에게 도전이자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기회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서 빛나는 도구들은 그의 손에 익숙하게 잡혔다. 그는 먼저 전자식 잠금 장치를 분석했다. 유혜린이 건넨 정보와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그는 복잡한 회로를 읽어냈다. 그의 손가락은 키패드 위를 스치듯 움직이며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식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계식 다이얼 잠금 장치였다. 경수는 다이얼의 귀를 가져다 댔다.
그의 손은 섬세하게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딸깍, 딸깍 하는 미세한 소리들이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각 다이얼의 내부 기어가 맞물리는 소리, 그리고 미세한 진동을 통해 정확한 숫자를 찾아냈다. 그는 마치 금고와 대화하듯이 금고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 했다. 그는 이 작업에 완벽하게 몰입했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금고의 소리와 그의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시간이 흘렀다. 5분, 10분. 유혜리는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강대호의 경비 시스템은 15분마다 전체 구역을 스캔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수 씨, 5분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유혜린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났다. 경수는 땀을 흘리며 다이얼을 돌렸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금고는 마지막 하나의 다이얼에서 막혀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경수 씨, 문제가 생겼나요? 유혜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경수는 침묵했다. 그는 다시 집중했다. 그는 다이얼을 다시 돌리며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그는 금고의 특정 부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다. 아, 그는 직감했다. 이 금고는 일반적인 다이얼 금고가 아니었다. 특정 지점의 압력 변화를 통해 마지막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특수 장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자신의 도구 상자에서 작은 압력 센서를 꺼냈다. 그는 센서를 금고 표면에 부착하고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동시에 압력 센서의 미세한 수치를 읽어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1분 30초 시간이 촉박했다. 그리고 마침내 찰칵 하는 명확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잠금 장치가 풀렸다. 경수는 몸을 숙여 금고 손잡이를 잡았다. 끼익 하는 낡은 소리와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와 함께 묵직한 돈다발, 그리고 정체불명의 외장하드들이 가득했다. 바로 강대호의 모든 불법적인 증거들이 그곳에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경수 씨 정말 대단해요. 유혜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경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둘러 필요한 서류들과 외장하드를 챙겼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나면 강대호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었다. 경수 씨, 경비들이 오고 있어요. 30초 안에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유혜린의 목소리에 다시 긴급함이 묻어났다. 경수는 서둘러 금고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들고 온 가방에 서류와 외장하드를 쑤셔넣고 왔던 길을 되짚어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지하 통로를 지나 계단을 오르고 레이저 센서를 다시 피해 건물 외부로 나왔다. 그가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경비원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경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유혜리는 그에게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안내했다. 경수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복잡한 골목길을 헤치고 나갔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경수는 유혜린이 알려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오래된 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걸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혜린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경수는 트럭에 올라탔다. 유혜린은 트럭을 빠르게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강대호의 은신처에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경비원들은 난리가 났고 강대호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장 찾아내. 그 금고에 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와, 감히 누가 내 것을 건드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금고가 뚫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트럭 안에서 경수와 유혜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희열이 감돌았다. 그들은 거대한 적의 심장을 건드린 것이다. 이제 강대호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경수는 가방 속에 든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그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듯했다. 그의 어두웠던 삶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